안녕하세요. 크립토튜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가 예전에 경험했던 억만장자들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하고요. 코인 투자에 관해서도 우리가 배울 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사진에 보이는 에릭 트럼프 얘기도 해볼까 합니다. 살펴보시죠. 암호화폐 결제 스타트업 메쉬라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2분기 말, 뭐 그래봤자 5월이나 6월이 되겠죠. 애플페이의 결제 옵션을 지원할 것이다. 애플페이를 통해서 특정 암호화폐로 뭘 살 수 있다? 스테이블 코인을 구매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게 왜 이런 게 지금 강력하냐면요. 뭐 애플페이, 우리가 많이 쓰는 거 이제 삼성페이죠. 뭐 쓱페이가 될 수도 있고 네이버페이가 될 수도 있고요. 땡땡페이들로 인해서 코인과 스테이블 코인, 뭐 나중에 뭐 CBDC들이 서로 왔다 갔다가 쉬워진다는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이게 챗 GPT로 치면 챗 GPT-4. 옛날 아이폰으로 치면요. 아이폰 4. 이게 뭐냐면 그것을 기점으로 해서 코인에 대한 접근성, 소위 말하는 티핑 포인트가 갑자기 빵 터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쉽게 접근성, 그러니까 사람들이 폭발적으로 쓰기 시작할 수 있게 될 수 있다는 얘기를 드립니다. 물론 아직 로비 중에 있어요.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놓고 은행들은 은행만 발행하게 해주세요. 근데 빅테크들도 로비 한 거예요. 하고 있습니다. 다 너도 나도 지금 달러 스테이블 코인 발행할 수 있게 해주세요. 로비를 서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요. 이제 결국 어떻게 되는 거냐. USDC, USDT, 뭐 리플도 있죠. 뭐 RLUSD, 뭐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트럼프 일가에서 만든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도 스테이블 코인 발행했고요. 페이팔도 스테이블 코인 발행했고요. 지금 다 뛰어들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런 스테이블 코인으로 우리가 쇼핑, 뭐 아마존이다, 뭐 나중에 뭐 어디 월마트를 가든 쇼핑할 수 있고요. 여행을 갈 수도 있고요. 이걸로 투자를 할 수도 있고 대출을 받을 수도 있고 이걸로 공과금을 세금을 낼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걸로 다 할 수 있는 거죠. 무역을 할 때도 스테이블 코인, 제가 왜 이렇게 뛰어난지 말씀을 드렸죠. 진정한 코인판에 소위 말하는 기폭제가 될 수 있는 것들은 스테이블 코인, 그리고 빅테크들이 들어오면 완전 티핑 포인트 넘어설 수가 전 있다라고 봅니다. 규제 명확성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코인을 이건 상품, 이거는 뭐 증권, 이거는 뭐 화폐 분류하는 거잖아요. 이 법들이 통과, 스테이블 코인 법이 아마 한 8월 전까지는 통과가 되지 않겠냐 지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임기 전까지 스테이블 코인 법이 1순위거든요. 그 다음에 알트코인 ETF, 여기에 뭘 이제 준다고요? 이자를 주는 스테이킹 알트코인 ETF가 핵심이에요. 여기에 제가 말씀드렸던 글로벌 유동성까지 들어온다. 저는 뭐 뒤로 가면 갈수록 시장을 안 좋게 볼래야 볼 수가 없는 그런 뭐 지금 호재들이 실은 넘쳐나는 거죠. 솔로몬에 있는 솔로몬이 아닙니다. 솔라나 생태계의 암호화폐 거래소가 있다고 한대요. 뭐 백팩이 미국 달러랑 USDC를 서로 무료로 환전을 해주겠다. 자산이나 이런 화폐의 호환성이 굉장히 중요해져요. 그러니까 서로 왔다 갔다 사용자 경험 지금은 불편하죠. 뭐 디파이 무슨 뭐 지갑을 뭐 메타마스크에 만들어 뭐 지갑을 연동을 하고 이게 복잡해요. 지금은 이게 안 좋은데 쉽게 말씀을 드리면 달러다, 위안화다, 엔화다, 유로다 이런 것들을 우리 원화 스테이블 코인, 원화 CBDC랑 왔다 갔다 합니다. 이걸로 각종 코인을 살 수가 있죠. 코인을 팔아서 스테이블 코인, USDC나 뭐 CBDC로 또 금방 바꿀 수도 있고 얘네들을 주식으로 뭐 토큰화 된다면서요. 채권도, 부동산도, 가치가 있는 뭐 NFT도, 노래도 이걸로 결국 다 살 수 있는 거예요. 디지털 머니와 자산들끼리 왔다 갔다가 훨씬 쉬워요. 이게 지금 수수료가 뭐라고요? 이 무료입니다. 초반에는 무료로 당연히 하겠죠. 여기에 한 가지 덧붙이면 디지털 신분증이라고 있습니다. DID라고 하죠. 블록체인에다가 내 신분증을 딱 올려놓으면 그걸 가지고 이제 모든 플랫폼끼리 호환이 될 수가 있어요. 이거 그냥 우리식으로 좀 표현하면요. 내가 네이버 포인트가 쿠팡에서 쓸 수가 없잖아요. 네이버는 네이버의 아이디, 쿠팡은 쿠팡의 아이디, 비밀번호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요게 이제 경계가 없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편해지겠습니까?
사실 뭐 인공지능, 크립토, 뭐 예전으로 치면 인터넷 이런 기술들은요. 쓰지 않고는 도저히 배길 수가 없는 못 배기는 그런 기술들입니다. 매우 편리한 삶이 우리 앞에 펼쳐질 것은 자명해 보이지만 안 좋은 점은 누군가 우리 사생활을 다 들여다볼 수 있는 빅브라더 사회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에테나라고 하는 스테이블 코인 발행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톤, 이 레이어 1이라 보시면 돼요. 톤 재단과 파트너십을 맺었다. 그러면서 지금 스테이블 코인 하나 또 발행하는 거예요. 에테나는요, 스테이블 코인을 굉장히 많이 발행을 해놨습니다. 이걸 제가 하나의 샘플로 가져왔고요.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는 더 많은 레이어 1, 레이어 2 계속적인 제휴가 앞으로 훨씬 더 많아질 겁니다. 이걸 제가 지금 뭐 고속도로에 제가 비유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슈퍼카 제조업체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여기가 뭐 마세라티를 만드는 자동차 제조업체가 독일의 아우토반, 뭐 여기 뭐 그 속도 제한이 없다면서요. 이 고속도로 만드는 건설사와 서로 제휴를 계속 맺는 거예요. 왜냐? 슈퍼카가 있는데 달릴 수 있는 아우토반이 필요한 거예요. 아우토반만 있으면 뭐합니까? 차가 안 다니면, 그 뭐 사람들 안 다니면 의미가 없죠. 아우토반은 슈퍼카가 필요한 겁니다. 서로가 서로를 필요할 수밖에, 서로 이제 손을 꽉 끌어안고 서로 가져가는 거예요. 그들이 선택한 레이어 1, 레이어 2 제가 뭐 계속 말씀을 드렸잖아요. 뭐 블랙록의 15차선 고속도로 이제 뭐 거의 20차선까지 갔는데 이런 크립토 프로젝트들만 채택을 한 게 아니고요. 한 국가, 한 기관, 월스트리트의 전통 금융기관들, 빅테크 회사들이 이런 레이어 2, 레이어 1에 러브콜을 보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퍼블릭 블록체인을 전 세계적으로 써야 호환이 됩니다. 고성능 레이어 1, 레이어 2가 지금 넘쳐나고 있는 거예요. 초기다 보니 공급량, 인프라가 막 쏟아지는 거예요. 과거에 보시면 인터넷망이 막 쏟아졌잖아요. 철도망 너무 과도한 공급으로 인해서 뭐 이렇게 거품이 한 번씩 꺼졌잖아요. 인터넷처럼 지금은 블록체인망이 전 세계에 과도한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더리움, 뭐 이더리움 2 지금 뭐 춘추 전국시대 아닙니까? 솔라나, 뭐 카르다노, 아발란체, 헤데라, 알고랜드, 스위, 뭐 애프토스, 그다음 뭐 텔레그램의 톤체인, 뭐 트론 이런 데들이 그들이 이미 제가 보니까 다 소위 말해서 선택을 한 레이어 1이라고 보여지고요. 이더리움 레이어 2도 이제 쓸 겁니다. 이미 이제 많이 그 채택이 됐지만 가격적인 부분이 실은 아쉬운 거는 팩트가 맞죠. 아무래도 이더리움 가격이 올라줘야만 이더리움 레이어 2에 대한 관심이 더 될 수 있겠다. 그러니까 아우토반은 건설이 됐는데요. 슈퍼카가 몇 개 안 다니고 있습니다. 특히 이더리움에서는. 싱가포르에 걸프 은행이라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지금 뭐랍니까? 다중통화 청산 네트워크를 출시했다. 디지털 자산 수요가 충족이 되고 있다. 여기에서 스위프트망에 의존을 하지 않고 실시간 무료로 거래를 해준다. 지금 통화를 바꿔준다.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 다 연결시키고요. 수탁하는 회사들, 결제 서비스 제공업체, OTC 데스크. OTC는 장 외에서 뭐 자산을 사고 파는 그런 데스크죠. 지금을 그냥 말씀을 드리면 금을 사고 판다. 금 거래소 뭐 그거 가야 됩니다. 점심시간 가면 안 되고 주말에 가시면 안 되고 저녁 늦게 가셔도 안 됩니다. 주식, 부동산, 뭐 중개업소가 있는 거죠. 거기 가서 이제 뭐 주식은 그래도 이제 뭐 모바일로 할 수가 있지만 환전이요, 송금, 뭐 외환으로 바꿔서 하려면 은행에 가셔야죠. 외환은행. 뭐 지금은 이제 외환 담당하는 은행 지점들이 있죠. 거기 가셔야 됩니다. 결제를 하고 이제 뭐 이렇게 달러 대금이 됐던 뭐 장사를 하시고 결제 정산을 받으시려면 신용카드, PG사들, 중간에 은행들, 스위프트망들 이런 거 다 이제 여러 번 거치면서 기간도 오래 걸리고 돈도 많이 수수료도 실은 뜯겼죠. 미래 이제 어떻게 되냐? 원스톱 서비스예요. 한 곳에서 이거 다 처리가 된다. 지금 다 이런 것들을 꿈꾸고 있는 거예요. 싱가포르의 걸프 은행이 지금 이걸 냄새를 맡고 치고 나가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걸 이제 표현을 금융 만물상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뭐 원스톱 서비스라고 보셔도 되고요. 대표적인 주자들이 블랙록, 뭐 피델리티,
뭐 프랭클린 템플턴 이런 월가의 전통 금융들이에요. 이게요. 전 세계의 모든 것을 모든 특히 자산들을 뭘로 만들겠다? 토큰 한다면서요. 그걸로 거래를 가능케 하는 거예요. 그러면 수수료가 어디로 몰릴까요? 블랙락, 피델리티, 뭐 JP 모건, 뭐 프랭클린 템플턴 이런 데로 지금 다 몰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혹자는 이렇게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아니 뭐 수수료가 뭐 싸다는데 그들이 그러면 뭐 돈을 벌 수가 있을까요? 이런 거 이제 궁금하실 수 있거든요. 보시면 소위 말하는 그 미국의 JP 모건, 뱅크 오브 아메리카, 뭐 시티 이런 큰 은행만 있는 게 아니고요. 지역의 중소 은행들이 실은 되게 많아요. 우리나라도 이제 뭐 예를 들면 제2금융권, 제3금융권 있죠. 이런 로컬 은행들은 앞으로 쉽지 않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뭐 금중개업소, 뭐 부동산 중개업소, 뭐 어디 중간에 쉽게 말하면 미들맨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개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다 소멸될 겁니다. 제가 금을 팔았을 때 팔 때와 살 때 가격이 12만 원, 한돈 기준 이렇게까지 차이가 난다고? 물론 뭐 부가세 같은 게 있겠지만 저는 절대 그 업체를 쓰지 않을 거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결국은 극심한 거래량 쏠림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부동산을 사는데 예전에는 그 주변에 우리나라 사람만 주로 이제 부동산을 샀다면요. 이게 이제 RWA 시대가 되면 우리가 부동산에 있는 부동산 아니 저기 두바이에 있는 부동산, 뉴욕에 있는 부동산, 하와이에 있는 부동산을 그냥 핸드폰 버튼 몇 개로 까딱까딱해서 그냥 다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플랫폼도 그렇고 몰리는 대로 더 몰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진 자는 더 가져가고 덜 가진 자는 있는 것마저도 뺏긴다는 성경 구절이 생각이 납니다. 자, 저스틴 선이 디지털 자산은 이제 글로벌 경제의 한 축을 담당한다. 저스틴 선이 트론 창업자죠. 트론 현물 ETF를 시작으로 해서 미국에서 트론 관련 사업을 적극 추진할 것이다. 이번에 누굴 만난다? 그 두바이에서 지금 그거 하고 있거든요. 그 컨퍼런스. 차남 에릭 트럼프와 이번 컨퍼런스에서 긴밀히 대화를 나눌 예정이다. 이렇게도 질문하실 수가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 지금 장난 아니게 싸우고 있죠. 앙숙인데 어떻게 지금 트론 그다음에 뭐 ETF가 미국에서 가능해? 이거 테더의 대주주 5% 이상의 그 지분을 들고 있는 사람이 미국의 상무부 장관 하워드 루트닉 대십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앙숙인데. 요거에 대해서 좀 잠깐 말씀을 드리면 미국과 중국의 금융 세력들이 미국에 하나의 세력만 있는 게 아니에요. 중국에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생각보다 종류가 많아요. 세력들이 그러니까 무슨 파들이 많아요. 예를 들겠습니다. 중국의 A파, 미국의 B파가요. 상호 이익이 일치한다면 그냥 손 잡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과거에는 중국의 B파, 여기서 그 월가로 치면 골드만삭스와 굉장히 친했어요. 과거에 지금으로는 이게 이제 블랙락이지만 과거는 골드만삭스 임원들이 미국 정계에 실제로 많이 진출했었습니다. 저기 그 오바마 대통령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지금은 이제 중국의 B파가 이제 아니고 지금 시진핑을 기준으로 해서 중국의 A파가 있어요. 하여튼 뭐 그 A파들이 트럼프와 블랙락과 지금 손을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요. 이게 그 뭐 월가라고 해서 다 하나만 있는 뭐 그런 게 아니다. 그냥 이 정도 보시면 됩니다. 현재 트럼프 이 블랙락은 중요한 것은 코인의 진심이에요. 완전 진심인 것을 꼭 우리가 알고 가시면 좋겠죠. 트럼프의 차남 에릭 트럼프가 바이낸스 투자에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 스테이블 코인을 투자할 것이다. 이제는 아시겠죠? 왜 트럼프가 중국의 A파와 친한지 이제 아시겠죠? 바이낸스에 투자하고 저스틴 선 트론에도 실은 투자를 많이 해놨잖아요. 서로 실은 토큰을 많이 샀었죠. 그러면서 그는 현대 금융 시스템은 완전히 망가졌다. 지난 수년 동안 대형 은행들은 트럼프 일가를 공격했다. 뭐 계좌를 안 내주고 정치적인 보복을 했다. 뭐 이렇게 표현을 자주 했었거든요. 그들을 후회하게 만들 최고의 무기는 뭐다? 암호화폐다. 암호화폐 세계가 대형 은행들을 장악하고 그들을 먼지로 산산조각을 낼 것이다. 트럼프 일가와 중국계 트론,
테더, 바이낸스 이쪽과 이해관계가 일치할 뿐입니다. 트럼프의 일가가 지금 보니까 지금 당했다라는 게 지금 피해의식이 좀 느껴지십니까? 나 복수할 거야. 지금 이런 느낌이에요. 자, 중요한 것은 트럼프와 아이들, 그러니까 뭐 트론이 됐건 뭐 저기 테더가 됐건 이 세력들이 쉽게 말해서 코인판을 크게 띄울 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왜? 같은 배를 탔다. 테더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테더의 CEO가 CNBC 미국 인터뷰를 했다고 하는데요. 빠르면 올해 미국 내 스테이블 코인 상품을 출시를 할 것이다. 빠르면 올해 말, 늦어도 내년 초 미국 시장에 진출을 준비하고 있고 시점은 뭐에 달렸다? 미국의 스테이블 코인 법안의 진전, 속도에 달려있다. 지금 이런 얘기입니다. 법 집행 기관들과 우리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고 테더가 미국 경제에 미치는 이점을 우린 강조하고 있고 야, 우리 지금 말 잘 듣습니다. 우리한테 유리하게 해주세요. 지금 노력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재밌는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미국이 창조한 최고의 상품, 즉 달러를 수출하는 기업일 뿐이다. 이 철저하게 차가운 마인드죠. 지금 난 뭐 미국에 뭐 이해관계가 있는 게 아니고 난 니들이 발명한 최고의 상품 내가 대리점 역할 하는 거야.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야. 딱 선을 긋는 거죠. 이게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현황은 스테이블 코인 법이 현재 2개가 나와 있거든요. 크게 그냥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은행만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해야 된다. 이런 파가 있어요. 그것도 대형 은행이 되겠죠. 아니다. 은행도 하지만 빅테크 회사를 포함해서 다른 회사들도 기준을 충족하면 다 스테이블 코인 발행하게 해달라. 크게 보면 이 두 파 간에 지금 어떻게 보면 정말 치열하게 다투고 있습니다. 한 8월쯤까지는 해서 이 법이 어떻게든 통과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느 쪽이 좀 더 무게중심이 될 것이냐인데 이거는 사실 제가 미래는 모르지만 아마도 트럼프 정부의 성향상 테더와 빅테크 회사들이 스테이블 코인 발행하는 것을 허용을 하지 않겠냐. 왜냐하면 트럼프 정부는 이제 감세 혹은 규제 완화 쪽이잖아요. 회사들에게 좀 이제 규제를 완화하고 은행 규제 완화 쪽입니다. 어찌됐건 근데 은행들은 자기들만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해야죠. 이거 자기 솔직히 밥줄이거든요. 밥줄이 끊기게 생겼으면 죽기 살기로 로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은행만 하든 뭐 미국의 대형 은행도 사실 많거든요. 은행만 하든 아니면 빅테크들이 다 달려들든 중요한 건 뭡니까? 과거에 연준만 달러를 발행했던 것은 이제는 조금 그게 이제 아니라 전 세계 뭐 기준을 갖춰주는 빅테크든 은행이든 더 많은 달러가 어떻게 된다? 공급되는 거예요. 더 많이 달러를 찍는 거예요. 그 얘기인 즉슨 달러가 약달러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공급량이 많아지니까요. 그러면 이건 뭡니까? 달러 공급량, 유동성이 늘어나면 달러만 늘어난 게 아니고 전 세계 중국, 뭐 유럽, 뭐 일본, 우리나라, 대만 할 것 없이 돈을 더 찍어내는 거예요. 이건 다 같이 가는 거예요. 이 유동성 역시도 호재로 저는 보여집니다. 트럼프의 암호화폐 자산이 전체 40%에 달할 것이다. 여기는 미국의 비영리 단체가 보고서를 써서 근데 더 늘어날 것 같은데 핵심 수입원은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의 그 토큰 있죠. 그 판매를 하거나 스테이블 코인을 통한 수익 대부분이 지금 누구한테 들어가고 있다? 트럼프 일가에 들어가고 있다. 물론 트럼프 자산이 전부 코인이 정말 40%나 되는지는 이건 실은 검증이 필요한 영역이긴 합니다. 근데요.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의 그 예전에 제가 홈페이지 보여드렸는데 순 이익이 아니고요.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에서 나오는 순 매출액의 75%를 트럼프 일가가 가져갑니다. 25%만 이제 다른 친구들 좀 주는 거고 제가 이걸 좀 한번 챗 GPT한테 물어봤습니다. 트럼프 총 자산 중에 코인의 비중이 얼마나 돼? 했더니 트럼프의 현재 자산은 대략 8조 원에서 9조 원. 뭐 부동산도 많이 있고 채권도 많이 있고 코인이 얼마나 되는지 봤더니 1%도 안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해줬습니다. 제가 이걸 좀 파악을 해보면 제 결론이 이렇습니다. 이 트럼프 일가는요. 우리처럼 코인 투자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코인 투자가 아니고 이분들은 코인 비즈니스를 하고 있어요. 좀 더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뭐 월드 리버티 거기에서 뭐 저기 토큰도 판매를 했죠. 뭐 밈 코인, 뭐 트럼프 코인, 멜라니아 코인, 밈 코인 뭐 하고요. 뭐 여러 가지 광고를 하고요. 뭐 여러 가지 해요. 이런 것들을 하면 거기서 결국은 뭐가 나온다? 뭐 플랫폼 수수료, 판매 수수료가 나와요. 수수료를 벌고 있는 겁니다. 시세 차익도 물론 뭐 염두에 두고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코인은 그냥 도구입니다. 매출입니다. 매출의 75%를 가져가는데 그 밑에 이제 법 조항 깨알같이 적혀 있는 게 뭐라고 적혔냐? 75% 매출을 가져가는 자체도 말이 안 되는데 관리와 이 회사 관리 운영하고 그 어떠한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라고 나와 있어요. 이게 뭐 비윤리적이다. 뭐 민주당 쪽에서 저기 그 엄청나게 그 이해상충 이거 조사해야 된다. 계속 얘기 나오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아무리 니들이 떠들어봤자 법적으로 이상이 없습니다. 이게 가능한가 싶을 정도로 법적으로 이상이 없어요. 그게 이제 그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 밑에 가면 깨알같이 적혀 있는데 이게 적혀 있거든요. 미국의 노스캐롤라이나 주 하원에서 비트코인 전략적 비축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미국의 주정부들이 국가로부터의 자유, 쉽게 말하면 독립운동을 계속하고 있죠. 그래서 근데 코인이 어떻게 될 것이냐, 비트코인 또 이제 알트코인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이냐, 제가 항상 말씀을 드렸듯이 말이 아니고요. 행동만 집중적으로 보셔야 된다. 모건 스탠리가 뭐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온라인 증권 플랫폼 여기 보시면 메릴 린치, 모건 스탠리, 웰스파고, UBS 쟁쟁한 미국의 이제 투자은행이에요. 우리로 치면 이제 증권사라 보시면 돼요. 여기에서 미국 내 4개 종합증권사의 올해 연말까지 비트코인 현물 ETF 거래를 지원할 것이다. 이거 비트코인 현물 ETF 살 수 있었던 거 아닙니까? 맞는데요. 지금 이 메이저 우리로 치면 뭐 키움증권 같은데요. 뭐 삼성증권 이런 데서 비트코인 ETF를 지금까지도 안 팔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 뭐 블랙락이다, 피델리티 이런 친구들 통해서 살 수는 있는데 아직 비트코인이 전통 금융, 월스트리트의 메이저 그 금융 기관들과 파이프라인 연결이 아직도 매우 덜 된 거예요. 연결이 돼야 비트코인 계속 팔리는데 비트도 지금 연결이 아직 덜 된 거예요. 그 밑에 기사를 보시면요. 21shares에서 스위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었다. 여기에서 이제 그 스위 ETF도 누가 지금 신청했잖아요. 무슨 얘기 하냐면 스위 생태계가 접근성을 개선하도록 노력을 할 것이다. 뭐 아름답게 적혀 있지만 스위 ETF 나오면 그거 팔아서 수수료를 벌겠다. 지금 이런 얘기고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비트코인도 지금 그 주요 메이저 플랫폼에 아직도 이게 안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이토로다, 저기 뭐 코인베이스 이런 게 살 수는 있죠. 근데 막 크라켄도 이제 거래소 있는데 메이저 원래 그 이제 기득권들, 좀 부자 베이비 부머들 이런 사람들이 쓰는 플랫폼에 지금 안 들어간 거예요. 주요 하물며 주요 알트코인들은 지금 어떻다? 시작도 안 한 거예요. 시작을 아직 못 한 거죠. 큰 형님 비트코인, 작은 형님 이더리움. 그 다음에 어떤 순서? 시가총액 순서. XRP 솔라나가 그 다음 대기 라인에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뭐 트럼프 정권이 저기 그 테더나 중국계랑 친하다면 추론 ETF도 나오고 바이낸스 ETF도 이게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시가총액 순서로 가서 하나씩 어디와 연결이 된다? 전통금융 파이프라인들과 연결이 될 겁니다. 될 거예요. 뭐 제 생각입니다. 커너리 펀드라고 하는 뭐 미국의 암호화폐 투자 회사가 미국 SEC에 이게 예전 같으면 상상도 못했던 저는 이 세일을 그렇게 잡코인이라 보지 않고 좋은 코인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예전 게리 겐슬러 입장에서 보면 어디서 감히 잡코인을 심지어 스테이킹까지 포함시켜서 ETF를 출시했다? 오해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저 세일을 실은 좀 들고 있어요. 세일을 좋은 코인이라 봅니다. 이게 그러니까 지금 바뀌어도 너무 바뀐 거죠. 세이는 그리고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 그 에릭 트럼프 아들들이 들고 있는 여러 가지 알트코인 중에 하나입니다. 스테이킹까지 넣어서 지금 SEC 이렇게 넣었다? 대단한 거죠.
근데 저는 이게 이제 결국에는 다 될 거라고 보는데 에릭 트럼프가 실은 뭐 이 코인 저 코인 많이 샀잖아요. 뭐 온도 파이낸스, 뭐 체인링크도 사고 저 뭐 수이도 샀습니까? 많이 샀잖아요. 이더리움, 뭐 비트코인도 제일 많이 들고 있고. 제가 보니까 재미 삼아서 이 코인들을 산 것 같지가 않아요. 재미로 산 게 아닙니다. 뭔가 이 친구 거의 한 10여 년 이상 있는 그 이 코인의 고인물이거든요. 뭐 이더리움, 뭐 무브먼트, 뭐 온더 파이낸스, 뭐 지금 알트코인 다 막대한 미실현 손실을 실은 기록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도 아마 손실일 거예요. 근데 이것을 보시고 돈이 그들은 많으니까 괜찮을 거야. 그게 뭐 몇백억? 그게 뭐 큰 돈이겠어라고 하시는 분들이 제가 좀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한번 경험을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같이 사업을 저는 했다 보니까 수천억에서 이제 1조가 넘어가는 부자분들을 제가 직접 섭외도 했고 같이 이제 그 전시회 컨퍼런스 운영을 했었거든요. 제가 보면서 제일 이해가 안 됐던 게 이거예요. 작은 돈에 너무 민감해요. 제가 이걸 보면서 왜 이렇게까지 하지? 예, 직접적인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제 행사를 하면 저희가 뭐 1억을 번다고 치면 5천만 원씩 서로 나눠 갖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수익에 대해서 나눠 갖는 거죠. 이거 뭐 밥을 먹고 뭐 이제 뭐 광고비 쓰고 이런 거 자잘자잘한 거 이걸 제가 다 했으니까 이거 해봤자 100만 원, 200만 원이거든요. 이거를 하도 이제 싸우다 보니 그 밑에 이제 팀장급 그 위에 근데 그분이 있죠. 그 언론사 회장님이 있는데 아니 이거 해도 너무한 거 아니야? 이거 뭐 100만 원, 200 뭐 증빙이 뭐 이상하니까 그거 빼자 이거고 뭐 서로 막 제가 진짜 이메일했다가 제가 그때 혈기가 왕성했던 때라 욕을 발사 실제로 했죠. 이제 나중에 이제 미안하다 사과도 했지만 왜 이렇게까지 하나? 이거 해봤자 1년에 그 우리 분들이 1억 기껏해야 2억 이 정도 돈은 그분의 재산이요 조가 넘어가니까 이제 미술품까지 투자한다 말씀드렸죠. 푼돈이에요. 왜 도대체 이렇게까지 하는지 제가 사실 이해가 잘 안 됐어요. 나중에 알았습니다. 뭐냐면 이분들의 마인드는요. 그 회사, 뭐 언론사 아니면 혹은 뭐 특정 회사를 나 전시회, 컨퍼런스 혹은 자산 이 자산들을요 어떻게 하냐면 초반에 헐값에 좀 삽니다. 아니면 창업을 하겠죠. 이렇게 해서 거기에서 돈을 잘 벌 수 있게 플랫폼을 만들어요. 이러면 이게 캐시플로우가 막 늘어나면요. 이 가치가 늘어납니다. 이 전시회를 회사를 애초부터 고가에 팔기 위해서 창업을 했던 거예요. 제가 이걸 뭐 사회 뭐 초년생까지는 아니지만 뭐 대리 직급이 이 빅픽처를 제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리고 이분들의 특징 중 하나가 현금 흐름을 매우 중시합니다. 캐시플로우. 그러니까 여기에서 1년에 돈이 얼마씩 따박따박 나오냐. 뭐 전시회 수입이건 광고 수입이건 언론사 뭐 어떤 스폰서십이 됐건 왜냐하면 캐시플로우를 그러니까 예를 들면 1년에 1억이라면 그 이제 전시회를 팔 때 5년간의 운영 수입 혹은 7년간의 캐시플로우를 줘서 이게 이제 멀티플이라고 하죠. 멀티플 줘서 그 회사를 파는 거예요. 제가 이걸 그때 몰랐죠. 트럼프로 다시 가봅니다. 트럼프 지금 일가가 만들고 있는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이 사업체입니다. 사업체가 뭘 중시한다? 캐시플로우를 중요시하고요. 캐시플로우는 캐시플로우대로 현금을 다 받아 누리면서 나중에 뭐 한다고요? 고점에 매각도 제가 볼 때는 이거 생각을 하고 있다고 보여져. 쉽게 강남역에 있는 빌딩으로 말씀을 드리면 10년 전에 쌀 때 사놓은 거예요. 그 빌딩을 사서 10년간 아주 따박따박 임차료를 잘 받았습니다. 이미 본전을 거의 뭐 거뒀다 싶을 만큼 돈은 이미 벌었죠. 근데 10년 지났다가 뭐 강남역 빌딩이면 시세 차익 뭐 10년이면 한 3배 올랐다 치면 3배 시세 차익 거두고 고점에 파는 거예요. 이거를 계속 반복을 하는 겁니다. 캐시플로우 그 비용 하나까지 그렇게 따지고 드는 게 캐시플로우 is everything. 그게 이제 비싸게 팔 수 있는 그 프로핏을 주니까요. 이해되시겠죠? 결론은 트럼프 일가 보유한 코인들은 제가 볼 때는 공부할 가치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사팔사팔 하지 말고 좀 찐득하게 기다려보자 라는 말씀을 또 드립니다.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고 그들을 위해서 가격을 띄울 것이고 우리는 그들의 어깨에 올라탔다가 한 반발 혹은 한 발짝 먼저 뛰어내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